여러분, 잠깐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빌 게이츠가 1년에 50권의 책을 읽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책을 읽는 방식입니다. 일반인들이 소설 한 권 읽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 빌 게이츠는 700페이지짜리 경제학 원서를 하루에 다 읽어버립니다. 게다가 읽은 내용을 90% 이상 기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이라는 걸 가집니다. 일주일 동안 완전히 혼자 숲속 오두막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직 책만 읽고 생각만 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 시간 동안 그가 내린 결정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윈도우 95의 인터넷 통합 전략,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전환, 심지어 은퇴 후 자선 사업 방향까지 모두 이 생각 주간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의 가장 큰 비밀이 바로 독서와 집중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빌 게이츠의 하루 루틴을 통해 어떻게 한 사람의 독서 습관과 집중력이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하루는 새벽 7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 확인이 아니에요. 바로 운동입니다. 게이츠는 젊었을 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죠. 그런데 40대에 들어서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뇌도 제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운동합니다. 트레드밀에서 40분 뛰고 20분간 근력 운동을 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루틴을 2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차이를 만든다는 게 게이츠의 철학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할 때도 게이츠는 멍하니 있지 않아요. 샤워하면서 오늘 읽을 책의 목차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어제 읽은 내용을 복습합니다. 10분간의 샤워 시간도 학습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운동을 마친 게이츠는 아침 식사를 합니다. 게이츠의 아침 메뉴는 매우 일정해요. 오트밀에 베리류를 넣고 그린티 한 잔, 그리고 견과류 몇 개. 이 조합이 뇌 활동에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한 메뉴입니다. 음식도 연료다. 좋은 연료를 넣어야 엔진이 잘 돌아간다는 게 그의 생각이에요. 아침을 먹으면서 게이츠는 뉴스를 읽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처럼 포털 사이트나 SNS를 보지 않아요. 미리 선별한 7-8개의 신뢰할 만한 뉴스 소스만 봅니다. 게이츠는 정보의 질이 사고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나 가짜 뉴스를 피하고 깊이 있는 분석 기사만 읽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게이츠는 본격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게이츠의 이메일 처리법은 일반인과 완전히 달라요. 게이츠에게는 하루에 약 100-150개의 이메일이 옵니다. 일반인이라면 이 정도 양에 압도당할 텐데 게이츠는 30분 안에 모든 이메일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필터링 시스템입니다. 게이츠의 비서팀이 미리 중요도에 따라 이메일을 분류해 놓습니다. 게이츠가 직접 봐야 할 것만 그의 받은 편지함에 들어와요. 둘째, 4D 원칙입니다. 2분 안에 답할 수 있으면 즉시 답장. 델러게이트.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으면 위임. 디퍼. 나중에 처리할 것은 특정 시간에 배정. 딜리트.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삭제. 셋째, 답장의 간결성입니다. 게이츠의 이메일 답장은 대부분 3줄 이내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존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맡겨주세요. 다음 주에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만 간단히 전달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게이츠가 이메일을 읽을 때도 학습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에요. 직원들이 보낸 보고서에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자료를 찾아봅니다. 이메일 한 통이 새로운 학습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이메일 처리를 마친 게이츠는 회의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게이츠의 회의는 일반적인 기업의 회의와 다릅니다. 첫째, 회의 전 사전학습이 철저해요. 회의 주제가 말라리아 퇴치라면 게이츠는 회의 전에 관련 논문 5에서 10편을 미리 읽고 옵니다. 참석자들보다 해당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한 상태에서 회의에 임하는 거죠. 둘째, 질문 중심의 회의입니다. 게이츠는 회의에서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아프리카에서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까요?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셋째, 데이터 기반 토론입니다. 게이츠는 감정이나 추측보다 데이터를 중시해요. 제 생각에는 이라는 말 대신 데이터를 보면 으로 시작하는 대화를 선호합니다. 넷째, 행동 계획의 명확성입니다. 회의가 끝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다음 단계가 정해져야 해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 회의 중에도 게이츠는 메모를 열심히 해요. 태블릿에 손글씨로 핵심 내용을 적어둡니다. 나중에 관련 자료를 찾아볼 때 참고하기 위해서죠. 점심시간이 되면 게이츠는 보통 누군가와 함께 식사합니다. 학습 점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게이츠가 점심 식사 상대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기후변화 과학자, 교육혁신가, 의료진, 때로는 젊은 창업가들까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게이츠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연구는 뭔가요? 5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요? 특히 게이츠는 젊은 전문가들과의 식사를 좋아해요. 젊은 세대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들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그날 들은 내용을 정리해요. 새로운 인사이트, 추천받은 책이나 자료, 연락처 등을 디지털 노트에 기록합니다. 한 번의 점심 식사가 새로운 학습의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심을 마친 게이츠는 드디어 본격적인 독서 시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게이츠 루틴의 핵심이에요. 게이츠는 동시에 7에서 10권의 책을 읽어요.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른 책을 읽는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아침에는 경제학 책, 오후에는 과학서적, 저녁에는 전기나 역사책 이런 식으로요. 게이츠의 독서법 1. 예습 독서.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게이츠는 먼저 10분 정도 예습을 해요. 목차를 자세히 보고 각 장의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읽어봅니다. 책의 전체 구조와 저자의 주장을 미리 파악하는 거죠. 지도 없이 여행하지 않듯이 구조를 모르고 책을 읽으면 길을 잃는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게이츠의 독서법 2. 능동적 읽기. 게이츠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읽어요. 책의 여백에 정말 증거는 다른 관점은 같은 메모를 적어 놓습니다. 특히 저자의 주장에 의문이 들면 그 자리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봅니다. 인터넷으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검색해보죠. 게이츠의 독서법 3. 연결 독서. 게이츠는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관련된 다른 책들을 떠올려요. 이 내용은 저번에 읽은 어떤 책과 비슷하네. 하지만 어떤 저자는 반대 의견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책과 책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이를 위해 게이츠는 독서 노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주제별, 저자별로 정리해서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이 시간의 집중 독서를 마친 게이츠는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게이츠는 포모도로 테크닉을 변형한 자신만의 집중법을 사용합니다. 90분 집중 30분 휴식의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90분이 인간의 자연적인 집중 주기와 가장 잘 맞는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택입니다. 30분 휴식 시간에 게이츠가 하는 일들은 사무실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방금 읽은 내용을 정리해요. 10분 정도 간단한 명상을 할 때도 있고 견과류나 과일 등 뇌에 좋은 간식을 조금 먹습니다. 휴식 시간에 게이츠가 절대 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이메일 확인, 뉴스 보기, SNS 확인 등은 피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를 쉬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로하게 만들거든요. 휴식을 마친 게이츠는 두 번째 독서 세션에 들어갑니다. 오후의 집중력은 아침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게이츠는 읽는 책의 종류를 바꿔요. 오전에 경제학이나 과학 서적 같은 하드한 책을 읽었다면 오후에는 전기나 역사책 같은 스토리텔링 요소가 있는 책을 읽습니다. 피로해진 뇌에 재미 요소를 더해주는 거죠. 게이츠의 독서법 4. 속독과 정독의 균형. 게이츠는 상황에 따라 독서 속도를 조절해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때는 빠르게 읽고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정독합니다. 특히 통계나 그래프가 나오는 부분은 정말 천천히 읽어요.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원본 데이터까지 찾아가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게이츠의 독서법 5. 반박 독서. 게이츠는 어떤 주제의 책을 읽을 때 의도적으로 반대 관점의 책도 함께 읽어요. 예를 들어 자유무역의 장점을 다룬 책을 읽으면 자유무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도 찾아 읽습니다. 진실은 논쟁 속에서 발견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에요. 한쪽 관점만 보면 편견에 빠지기 쉽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게이츠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는 각자 오늘 배운 흥미로운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게이츠는 오늘 읽은 책의 내용 중 재미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가족들도 각자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학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게 게이츠의 생각이에요. 가족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이 읽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거든요. 가족과의 시간을 마친 게이츠는 조금 다른 활동을 합니다. 바로 창의적 사고 시간이에요. 게이츠는 이 시간에 책을 읽지 않아요. 대신 그냥 생각만 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연결해보는 시간이죠. 때로는 피아노를 치기도 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 뇌도 다르게 움직인다는 게 그의 경험담입니다. 또는 퍼즐이나 체스를 하기도 해요. 논리적 사고를 다른 방식으로 훈련하는 거죠. 특히 체스는 게이츠가 평생 즐겨온 취미 중 하나예요. 체스는 여러 수 앞을 내다보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경영 판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가끔은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때로는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게이츠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게이츠의 일기는 감정을 기록하는 전통적인 일기와는 달라요. 더 정확히는 학습 일지에 가깝습니다. 오늘 새로 배운 가장 중요한 3가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된 새로운 인사이트.
더 깊이 알아봐야 할 주제들. 내일 읽어볼 책이나 자료.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서 얻은 배움. 특히 게이츠는 실패한 예측을 기록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신이 잘못 예상했던 것들, 놓친 트렌드들을 솔직하게 적어 놓습니다. 실수를 기록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유에서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10년 후에도 중요할 것은 내 생각을 바꾼 새로운 정보가 있었나? 어떤 질문을 더 깊이 탐구해야 할까? 오늘의 학습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성찰적 질문들을 통해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지혜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종이책을 읽습니다.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뇌를 차분히 만들기 위해서죠. 주로 전기, 에세이, 교양서를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게이츠의 가장 독특한 루틴 중 하나는 바로 연 2회 실시하는 생각 주간입니다. 이 시기에 게이츠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독서와 사색에만 집중해요. 워싱턴주의 후드 운하 근처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혼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아요. 오직 책과 논문, 보고서만 가져갑니다. 생각 주간을 위해 게이츠는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직원들로부터 추천받은 논문, 책, 보고서들을 모읍니다. 보통 100개에서 150개의 문서를 가져가는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읽어요. 주제도 미리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생각 주간의 주제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혁신이었어요. 2020년에는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헬스였죠. 오두막에서의 하루는 더욱 극도로 집중된 형태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순수하게 학습과 사색에만 투자합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전략, 클라우드 전환, 자선재단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게이츠는 일주일의 고립된 사고가 1년의 바쁜 일상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게이츠는 어떤 기준으로 책을 선택할까요? 연간 50권이라는 엄청난 양을 읽으면서도 모든 책이 가치 있는 것들이어야 하거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게이츠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이 책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가? 입니다. 단순한 재미나 개인적 만족보다는 사회적 임팩트를 우선시해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 관련 책을 읽을 때는 이 책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내용. 게이츠는 주관적 의견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책들을 선호해요. 특히 통계청, 세계은행, UN 등 신뢰할 만한 기관의 데이터를 인용한 책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3. 다양한 관점의 균형. 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관점의 책들을 읽어요. 예를 들어 글로벌화에 대한 책을 읽을 때는 찬성론과 반대론을 모두 읽습니다. 게이츠가 책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 배경 지식의 축적입니다. 특정 분야의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새로운 책을 읽을 때 이미 아는 내용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둘째, 목적 의식입니다. 이 책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명확히 하고 읽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셋째, 읽기 전 조사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저자에 대해 조사하고 서평들을 미리 읽어봅니다. 책의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읽으면 훨씬 빠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게이츠는 아날로그 독서를 선호하지만 디지털 도구도 적극 활용해요. 게이츠는 여행할 때나 짧은 틈새 시간에는 킨더를 사용해요. 특히 킨더의 하이라이트 기능을 적극 활용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해두면 나중에 모아서 볼 수 있거든요.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를 사용해서 모든 독서 노트를 관리해요. 책별로,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언제든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게이츠가 5년 전에 읽은 책의 내용도 즉시 찾아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디지털 검색 기능 덕분에 축적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AI 도구들도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긴 논문이나 보고서의 요약을 AI에게 요청해서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 다음 중요한 부분만 자세히 읽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AI 요약을 맹신하지는 않아요. AI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원칙입니다. 게이츠의 놀라운 집중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대인들과 달리 게이츠는 멀티태스킹을 절대 하지 않아요. 책을 읽을 때는 오직 책에만 집중합니다.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둬두고 알림도 모두 꺼놓아요.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면 모든 것을 대충 하게 된다는 게 그의 신념입니다. 게이츠의 독서 루틴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거죠. 20대 시절 게이츠는 무작정 많이 읽으려고만 했어요. 양에만 집중하다 보니 질이 떨어졌죠. 책을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30대에는 너무 어려운 책만 골라 읽었어요. 자신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책들은 오히려 실용성이 떨어졌어요. 40대에 들어서면서 게이츠는 독서의 목적을 명확히 했어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읽는다는 원칙을 세운 거죠. 이때부터 독서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지금도 게이츠는 자신의 독서법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방법을 수정하고 더 효과적인 도구가 나오면 적극 도입합니다. 완벽한 독서법은 없다. 계속 실험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게이츠처럼 해야 하나요? 물론 게이츠만큼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원칙들은 충분히 응용 가능합니다. 1단계. 독서 목적 명확화. 게이츠처럼 왜 이 책을 읽는가를 명확히 해보세요. 재미, 지식 습득, 문제 해결, 목적이 명확하면 읽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2단계. 선별적 읽기. 모든 책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게이츠도 수백 권의 책 중에서 50권만 선택해서 읽어요. 질 좋은 책 몇 권이 쓸모없는 책 수십 권보다 낫습니다. 3단계. 독서 환경 조성.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해서 읽으세요. 게이츠처럼 완벽한 공간을 만들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집중 환경은 만들 수 있어요. 4단계. 능동적 읽기.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질문하면서 읽으세요. 이게 정말 맞나? 다른 관점은 없을까? 내 경험과는 어떻게 다른가? 5단계. 기록과 정리.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하세요. 게이츠처럼 체계적일 필요는 없지만 핵심 아이디어 3가지 정도는 정리해두면 좋아요. 6단계. 연결하기. 읽은 책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세요. 이 책과 저 책이 어떻게 연결될까?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 게이츠의 독서 루틴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학습은 평생의 과정이다. 게이츠는 70세가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연간 50권을 읽어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쇠퇴가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둘째,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게이츠는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으로 연결시켜요.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자선 사업이나 투자 결정에 적용합니다. 셋째, 혼자만의 지식은 무의미하다. 게이츠는 읽은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블로그에 서평을 쓰고 추천 도서 목록을 공개하는 이유죠.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게이츠는 자신이 잘못 예측했던 것들을 숨기지 않아요. 모바일 시장을 늦게 파악한 것,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 등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다. 게이츠의 루틴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하루를 함께 살펴보니 어떠셨나요? 한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학습을 통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학습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지 놀랍지 않나요?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은퇴 후 자선 사업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끊임없는 학습과 독서 때문이었어요. 지식이 곧 힘이다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을 게이츠는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게이츠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의 원칙들을 조금씩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매일 30분씩이라도 의미 있는 책을 읽고 읽은 내용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게이츠처럼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30분만 읽어보세요. 스마트폰 대신 책을 선택하는 그 작은 결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게이츠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오늘 읽는 책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책은 무엇이 될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하루 보내세요.